1992년 10월 28일 중국 랑팡에서 천민웨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전지희는 한국 최고의 탁구 선수 중 한 명으로 두 혈통과 두 가지 큰 꿈을 가진 스타입니다. 허베이에서 탁구 코치였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는 문화적 장벽과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1년 귀화 후 2016년, 2020년, 그리고 2024년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하여 수많은 명망 있는 메달을 획득하며 양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이민자로서의 외로움과 끊임없는 커리어의 압박감 등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이 있습니다. 32세의 나이에 전지희의 이야기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충격을 준 비극으로 끝났지만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전지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두 고향 사이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었는데 이는 탁구의 꿈을 좇아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기로 한 결정에서 비롯된 정신적 상처였다. 허베이성의 공업도시인 랑팡에서 자란 지희는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탁구 코치의 딸로 그 코치는 그녀에게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었다. TT 하르키우 2025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에게 첫 기술을 가르치고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꿈을 키워주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젊은 재능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중국 탁구 시스템의 치열한 경쟁은 그녀가 고국에서의 기회가 희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2008년 16세의 나이로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전환점이었지만 깊은 슬픔의 시작이기도 했다. 2024년 핑선데이에서 그녀는 2011년 시민권 취득을 위해 아버지의 한국인 친구에게 입양되었다고 묘사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희는 자신의 배경에 대한 편견에 직면합니다. 이민자로서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한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중국인이라고 부릅니다. 2021년 홍콩대 팩트체크에서 그녀는 외모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의 전후를 비교하며 더 한국인처럼 보이기 위해 성형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웨이보에서 쌍꺼풀 수술과 헤어라인 문신 등 미용 시술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지만 악의적인 댓글은 여전히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모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서 마치 이방인인 것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슬픔에 휩싸인 그녀는 연습실에서 여러 번 울음을 터뜨렸고 한국이 준 기회에 걸맞은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전지희 선수의 커리어는 중국의 어린 유망주에서 한국 최고의 탁구 선수로 성장하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직시하게 만드는 좌절도 겪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25년 그녀는 중국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하여 2007년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금메달과 개인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08년에는 TTC 산둥 루넝에 입단하여 중국 대표팀의 톱스타 천멍과 함께 뛰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끝에 이군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고 기회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2011년 귀화 후 포스코 에너지 여자 탁구팀에 입단하여 빠르게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지희의 한국에서의 첫 번째 주요 성공은 2011년 ITTP 프로투어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녀는 UH11 부문에서 일본 오픈에서 우승하고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하여 이시카와 가스미에게 패했습니다. 2024년 핑산다에 따르면 그녀는 2018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메달, 2014년과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양혜운과 함께 2019년 ITTF 그랜드 파이널에서 여자 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많은 메달을 계속 획득했습니다. 그녀는
2016년 올림픽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여자 싱글 4라운드에 진출했고 2020년 올림픽에서는 여자 싱글 8강에 진출했지만 이토 미맥에 4대 0으로 패했습니다. 2025년 나무 위키에서 그녀는 강력한 포핸드와 백핸드로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칭찬받았으며 이로 인해 그녀는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상대가 되었습니다. 2024년 그녀는 도하에서 열린 더티티 스타 컨텐더스 준결승에 진출하며 선수로서의 커리어에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수 생활은 좌절없이 지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25년 그녀는 이토 미마에게 4연패를 당하며 2020년 올림픽을 포함한 모든 경기에서 패배했고 이로 인해 일본 선수를 상대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20년 월드컵에서였습니다. 조별 리그를 통과했지만 1라운드에서 탈락하며 기대가 컸던 그녀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2025년 TT 하르키우 대회에서도 국제 테니스 연맹 ITTF 규정 위반으로 귀화 후 3년간 국제 경기 출전이 금지되어 전성기의 경험을 쌓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 때문에 그녀는 경기 후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한국 대표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지희는 선수 생활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2016년 올림픽을 준비하며 기량을 갈고 닦기 위해 자정까지 체육관에 남아 지칠 때까지 훈련했습니다. 핑 산데이 2024에서 그녀는 새벽 2시까지 경기 비디오를 보는 등 상대방의 플레이를 끊임없이 분석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2020년 올림픽에서 이토 미마에게 패한 후 라커룸에서 울었던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패배 때문이 아니라 한국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후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그녀가 견뎌낸 헌신과 압박의 증거였으며 항상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지희가 열망하는 성과는 메달이나 타이틀뿐만 아니라 고국과 탁구계에서 인정받고 오래도록 남을 유산입니다. 혼혈 선수로서 그녀는 스포츠와 문화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다리가 되는 꿈을 꿉니다. TT 하르키우 2025에서 그녀는 양국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등 교류 행사에 참여하여 차세대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민자들이 편견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또 다른 주요 목표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올림픽 메달 획득입니다. 비록 아직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2020년 올림픽 8강 진출은 큰 도약이며 그녀는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희는 또한 경쟁뿐만 아니라 코칭과 격려에도 뛰어난 만능 선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2025 나무 위키에서는 그녀를 이토 미마처럼 상대 선수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경기를 완벽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녀는 전술을 분석하고 어린 동료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언젠가 코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녀는 또한 고향인 랑팡에 탁구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가난한 아이들이 탁구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비록 거창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그녀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전지희처럼 이 드라마는 사적이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 셀럽에이지 위키, 셀럽스에이지 위키에 따르면 전지희는 현재 미혼이며 과거 연애에 대한 공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에서 볼 때 어린 시절 한국에서 첫사랑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대 시절 그녀는 서울의 한 코칭센터에서 스포츠 코치로 일하던 민수를 만났고 민수는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낸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낙관적인 성격과 투지로 가득 찬 민수는 지희가 가족 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비밀리에 교제를 시작했지만 바쁜 대회 일정과 커리어의 압박감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2015년 민수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지만 지희는 욕심에 이끌려 올림픽에 갔다가 떠났습니다. 아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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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희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지만 그를 탓할 수 없었다. 자신의 커리어가 그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숙사로 돌아온 지희는 마치 마음의 소중한 부분을 잃은 듯 눈물을 터뜨렸다. 지희는 민수와의 추억을 항상 간직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괜찮아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전지희의 비극적인 죽음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으로 중국에 대한 봉쇄가 풀렸다. 20일 전 2025년 5일 32일 전 베이징에서 친선 경기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와 몇몇 팀원을 태운 전용기가 기술적인 문제로 중국 국경 근처에 추락했다.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잊어도 괜찮다. 그녀의 죽음은 코리아 타임스와 Let's Talk About It, Let It Go 웹에 기사화되면서 빠르게 퍼졌다. 그래,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지희의 장례식은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일주일간 치러졌으며 한국 관습에 따라 장례는 치러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2020년 올림픽 애도 분위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양혜운과 신유빈이 그녀를 추모하며 한국 전통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요. 그녀의 아버지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랑팡에서 서울로 날아와 관 옆에 조용히 서서 그녀가 괜찮아를 치던 라켓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은 랑팡 묘지에서 비공개로 치러졌고 그녀는 강가에 묻혔는데 이는 잘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온라인 추모 행사를 열고 경쟁의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출처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전지희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2018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딸이 너무 신경 썼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내가 들은 건 바로 그거야. 몸 밖으로 나온 거였지. 으로 나온 거였지.